집안의 모든 기운이 모인 그 요체이기 때문에 집안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을수록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150년의 전통을 잇는 연구가이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전동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에 이렇게 풍수가 적용되는 원리는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조로 된 아파트를 피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집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이 되시고 진지하게 이런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삶의 해법을 찾고자 하신다면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든 위에 대표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주십시오. 저희의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1년 가까이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유튜브 상에서도 계속해서 아파트 풍수에 대한 정말 정확한 이야기만 전달드리고 있는데, 주역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견선여 불급, 견불선여 탐탕하라 라는 건데, 선한 것을 봤을 때는 그 선함에 내가 미치지 못한 것이 더 없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선하지 못한 것,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을 봤을 때는요, 끓는 물을 탐하는 것처럼, 즉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얼른 피해라 라는 뜻입니다. 제가 좋지 못한 부분, 정말 자연의 원리에 맞추어서, 그리고 저만큼 많은 이런 아파트 현장을 다니면서 풍수 컨설팅을 하는 분은 없다라고 자부를 하는데요. 그런 실제 일어난 이야기들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가끔씩은요, 이렇게 그 좋지 못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끓는 물에 손을 대는 것처럼 피하라고 했는데, 좋지 못한 것을 말씀을 드려도 그게 끓는 물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요. 이만큼 좋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요, 구조에 있어서 이게 참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도요, 이렇게 동그랗다든지 혹은 네모나다든지 딱 뭔가 우리가 딱 일정한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일정한 모양을 떠나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얼굴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얼굴입니까? 아니죠. 괴물과도 같죠. 우리가 이렇게 일정한 모양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만큼의 그런 기운이 딱 제대로 된 모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자연의 원리이기도 한 겁니다.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괴물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만큼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집 역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 나름의 어떤 이런 조금의 이런 뾰족함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아니라 좀 더 막 심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진짜 탁 튀어나온 것이 붉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해석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뭐 물론 이것도 방향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다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제한이 되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집을 선택을 하실 때 이런 요철이 심한 이런 공간이 된 아파트 구조를 보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딱 한번 주의를 하시라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강남의 아파트들도 제가 많이 감정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아파트라고 딱 특정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한 아파트를 가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요철이 좀 심하게 있었고, 또 이것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뢰인의 삶이 한평생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라는 거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거실이라고 하는 것이 집안의 가운데 있을수록 좋습니다. 거실은 집안의 모든 기운이 모인 그 요체이기 때문에 거실이 집안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을수록 그 집안의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여러분들 이것만 딱 들으시고, 거실이 가운데 없으면 나쁜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신데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를 해도 좀 말이 길어지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점만 간단히 하라고 하는데, 요점만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은요, 많은 AI 영상들, 부정확한 정보들로 채워진 영상들 참 많습니다. 그것 보시고 실천하시면 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만 듣고 적용하는 거, 풍수는 정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딱 뭐 하나 딱 100%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은 거실이 가운데 있을수록 좋다라는 것이, 이 거실이 가운데 있지 않은 집의 형태라고 해도 역시나 또 다른 요소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간을 평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겁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고려 대상으로서 하나로 생각을 하시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거실이 집안의 가운데에 있지 않다면은 조금은 더 신경을 써서 집을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공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 안에서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고 너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도 내 방이 있고 너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방과 너의 방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기운의 충돌이 일어나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운의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운은요,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좋지 않은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문과 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문과 문은요,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교차되어 있다든지 해서 충돌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건데, 간혹 집들을 보게 되면은 뭐 현관과 화장실이 마주한다라든지 안방과 화장실이 마주한다라든지 그런 중요한 공간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은 보통 많은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통해서 집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정통의 원리에 제대로 맞춰져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기운의 흐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논문들도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실제로 컨설팅을 가게 됐을 때도 이 구조가 잘 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운과 기운이 충돌하는 거 자체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라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화장실 영상에서 이 화장실 문과 그 뭐 현관문이라든지 화장실 문과 안방 문이 마주하고 있으면은 좋지 않은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예전에 지어진 집 혹은 요즘에 아파트 다 그렇게 나오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요, 저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들 지금도 매일매일 보고 있고 그 구조들을 살피고 또 관련된 그런 논문, 또 관련된 여러 가지 풍수의 이치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요, 우리 사람의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구조도 정말로 다양합니다. 뭐 물론 예전에 한 7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요, 30평대라고 해도 그 거실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현관문 열면 지금처럼 이제 중문이나 신발장 구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관문 열자마자 바로 화장실이 돼 있고 바로 옆으로 이렇게 거실로 되어 있는 아파트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 번에 다 같이 일괄적으로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인근에 있는 대전에도 그렇고 서울에도 그렇고 그런 구축 아파트들에서는 많이 보이는 형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비책들을 여러분들이 쓰시고 이런 기운과 기운이 충돌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리모델링을 해서 막는다라든지 하면은 그 집 자체의 기운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좋지 않은 불선인 겁니다. 이 불선인 것은 뭐라고 했죠?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는 것처럼, 즉 얼른 피해야 된다. 좋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지하고 피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집들도 정말로 수많은 집들이 있고, 그 집에 따라서 기운이라든지 그런 풍수적인 해석은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렇지만 자연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내 타고난 팔자라든지 내 시기에 따라서 나쁜 집에 들어가도 내가 운이 좋다 보니 그냥 그걸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 자체를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멀쩡했으니까 너도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끓는 물 속에 집어넣으면서 아무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계속해서 풍족하고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하는 마음,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이것은 동양의 무수히 많은 고전 그리고 옛 성현들께서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라고 해도 똑같이 자연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 어떤 식으로 우리의 주거 공간이 바뀐다고 해도요, 이 풍수의 원리, 자연의 원리는 또 거기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좋은 것들은 집안에 취하시고 좋지 못한 것들은 피하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집에서 살아나가시길 기원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